네, 안녕하십니까. 치스쇼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좀 한번 내용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면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바로 내가 면접 불합격한 거 아니냐, 병풍 쓴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신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내용 영상으로 좀 한번 대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면접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내가 합격한 건지 불합격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합격과 불합격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면접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반들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를 뭐 제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합격 시그널, 불합격 시그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거를 뭐 물론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면접은 내가 어떻게 보고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원래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마이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마이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앞에다 좀 놓을게요. 마이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기를 같이 하면서 보는데 필기를 미리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면접 질문, 합격과 불합격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 뭐,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건 뭐냐면, 이제 그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제가 병풍을 섰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풍을 쓴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음, 왜냐면은 그 내용에서, 뭐, 기본적인 질문들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그 다음에 뭐,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관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물어볼 텐데 단답식으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면접을 끝냈고 다른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한테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선 관심 없고 다른 분한테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병풍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 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병풍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진짜 병풍이라고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들한테 말씀하신 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신 걸까?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가 여성분이어서 요즘도 그런 거를 물어보는 기업이 있겠죠. 있긴 있을 텐데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결혼해서는 계속 다닐 수 있냐? 뭐 등등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하면 이제 출산, 육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가능하냐라는 차원에서의 질문. 그 다음에 뭐 4년제 나왔는데 왜 생산기술 쪽 지원했냐? 그러면 또 생산기술 자체의 직무가 여성분들보단 남성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낸 이 직무는 4년제를 딱 뽑는다는 게 아니라 학력에 있어서도 뭐 고졸이 됐건 초대졸이 됐건 아마 초대졸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너는 그런 것들을 왜 다 감안하고 여기를 왜 지원했냐? 진짜 다닐 수 있냐라고 하는 진위성의 여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분 두 분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남성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냥 검증하기 위해서 근데 딱히 지금 질문 주신 우리 권 PD님이었죠? 권 PD님한테는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권 PD님한테도 단답식으로 들은 거고 나머지 여성분 두 분한테도 단답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거는 만약에 내가 불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경험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물어야죠. 그리고 막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뭐 결혼해서도 다니겠냐, 뭐 출산해서도 다닐 수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이제 대놓고 뭐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 물어보겠죠. 뭐 네가 병풍으로 느끼든지 말든지 간에 뭐 나는 너한테 막 물어보겠다. 좋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명확할 텐데 뭐 그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합격하셨는지 불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면접관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나를 별로 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한테는 반대급부의 질문의 형태가 들어가겠죠. 음.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나 혼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다대다로 들어갔는데 병풍이라기보다는 한 면접관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요즘에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는 다 면접관 교육을 받고 면접관도 뭐 하는 거예요? 세일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브랜드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뭐 이미지 안 좋으면 회사 불매운동 할 거고 하니까 회사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웃어요.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해도 웃고 그냥 막 좋아하고.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웃음, 그 다음에 미소, 그다음 나한테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착각하지 마시고 뭐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 또한 면접 보러 갔을 때 한 양반은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막 하면 이거 그랬어. 근데 한 양반은 저를 계속 검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검증을 하려고 하냐? 제가 상대적으로 말을 잘하니까 아니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말을 어떻게 어렵게 하지? 전 다 준비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 말만 그렇게 하는 애지 라는 거에 대한 저 양반이 나한테 그것을 약간 퀘스천 갖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뭔가 필터를 끼워서 검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타겟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쪽이죠. 어차피 이 양반은 내가 얘기해도 다 좋대.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내가 눈을 더 많이 맞추고 내가 한 얘기 중에 객관적인 증거 우리가 프랩으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에서 이그젬플 자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저는 예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예시를 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양반은 그런 거에 좀 목말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제 그렇게 했던 예시에 인양반도 들어서 납득할 수 있는 예시를 갖다 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 친구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테니까 그래, 이 양반이 원하는 건 이거였으니까 나는 이 양반한테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등등의 나를 약간 싫어한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나를 약간 아직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그 양반과 소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게 합격 시그널인가 불합격 시그널인가 요걸 사실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요. 3번 이게 좀 제일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나올 것인가 이거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여러분들한테 면접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면접장에 갈 때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좀 잡자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CJ 그 면접 보러 아니면은 뭐 다른 곳 면접 보러 갈 때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는 저만의 컨셉을 세워서 저는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이는 많았고.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지원자 대비 경험이 많은 거 바탕으로 나는 아직 경험 많 그러니까 잠재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평가 우량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나이는 비록 많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컨셉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뽑아야 되는 직무 역량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면접장 가서는 나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는 얘기를 무조건 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언제 할 거야? 자기소개 때 할 거야? 아니면 직무 역량 때 할 거야? 성격 때 할 거야? 등 내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놔야죠. 근데 하나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만약에 그런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런 질문이 안 나왔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나는 당연히 직무 역량이 뭐예요? 자기소개 해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나와. 아주 쉬운 질문만 던져. 어, 뭐 성격상 뭐예요? 진짜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내가 저평가 우량 주고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런 걸 어떻게든지 다른 항목에 끼워 넣게 하나를 만들어 갖고 가야죠.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예, 저는 다양한 일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즐겁게 접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저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했던 건 아니지만 한번 내가 얼마나 물건을 잘 팔아볼 수 있을까 영업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보고 싶었고 PT도 해보고 싶었고 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 했습니다. 해서 결국에 이게 직무 역량으로 가면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영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PT의 경험이 있습니다. 등등의 그런 형태를 이렇게 치환시켜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면접장 가서 하고 나올 얘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예상한 질문대로 물어봐주면 얘기하고 나와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거야. 있죠? 그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어. 그런데 면접관이 나한테 아까 얘기한 뭐 불합격 시그널 뭐 이런 걸 보내면서 날 떨어뜨렸네? 그럼 떨어지세요. 음, 약간 무책임할 수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회사가 있어요. 좀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비객관화 시켜서 얘기하는 걸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내가 무슨 그리고 어떤 회사는 내가 얘기만 하면 되게 좋아하는 빵빵 터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요. 어쩌겠어요. 나랑 안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래도 면접장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얘기할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나올래. 아쉬움은 남기기 싫어. 근데 아쉽게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나는 이걸 이렇게 응용해서 얘기하고 나올래.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과 맞는 기업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도 면접을 좀 1차에서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최종까지 힘들게 갔는데 최종에서 계속 떨어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아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진짜 합격과 불합격의 시그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면접관마다 다 평가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하면은 합격의 시그널, 이렇게 하면은 불합격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오늘 면접장 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나올래.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보고 나와서 붙으면 가는 거고 안 붙으면 나랑 붙는 데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은 가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는 잘 알겠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따져가면서 면접을 준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제대로 보여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과 맞는 기업이 없겠습니까? 예,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질문 주신 우리 PD님 댓글 그 네이밍이 권 PD님이었는데 권 PD님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합격하셨다라고 하면 또 합격하시는 회사가 나올 거고 합격하시는 또 합격하셨다면 열심히 좀 다니시고 하셔서 너무 미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을 막 또 내용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만 잘 보여주시고 멋지게 승리를 쟁취하셔서 진짜 내 모습 보여주니까 되네. 나랑 맞는 회사는 따로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는 있죠.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라 열심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전제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만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